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옷장 들어서 시장이 참 어지럽긴 합니다. 테마들이 여기저기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전략 제대로 세워보겠습니다. 두 프로 모실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이동근 아임증권 신사업 추진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원래 프로의 시선에서 늘 바라보고 있는 주도 섹터. 근데 이제 좀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요. 검색어 상위 먼저 확인하면서 흐름 잡아볼게요. 현재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호니까 반도체 투탑도 있고 오늘 실적이 나왔었던 크래프톤도 있고 그리고 전고체 관련해서 오늘 일제히 시세에 뿜어내고 있는 구간 현재 확인됩니다. 셀트리온도 있고 방산 쪽도 함께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 오후 시장 색채가 너도나도 이슈 하나 스치면 상승을 하는지라 먼저 2차 전지단 배터리 화재 K배터리 쪽에 있어서 중심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동근 팀장님. 네. 그 매슬로우 인간 욕구 중에 하위 욕구이긴 하지만 안전 욕구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가 좋다고 해서 탔더니 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굉장한 이슈는 맞아 보입니다. 이슈는 굉장히 최상급인데 이게 주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중국산 배터리 기피는 확대가 된 거잖아요. 여기에 배터리 실명제까지 얹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K배터리에게는 호재 내러티브 아닐까요? 뭐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그 논리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 먹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글쎄요, 이제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분리해놔서 봐야 되는 게 지금은 어떤 이천지 업종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의 개념보다는 어떤 이런 그 뭔가 배터리 화재부터 촉발이 된 그로 인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뭐 중국 배터리를 쓰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산 배터리가 더 안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 나가서는 오늘 사실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는 쪽은 역시 전고체 쪽이잖아요. 맞아요. 역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뭐 조명을 받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이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서 이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이 기존의 이제 액체인데 이걸 고체로 대체해서 그러면은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뭐 성능면이라든가 좀 이제 좀 더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기존의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확실하게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화재라든가 폭발 위험성이 적어요. 그건 뭐 확실해요. 네. 다만 문제는 개발하려면 시간이 아직까지 많이 걸린다는 거고요. 일단 오늘 뭐 시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쪽이 그쪽이긴 한데 물론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이 좀 이제 작용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은 시장에서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오늘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한농화산 같은 종목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잖아요. 뭐 이전부터 전고체 배터리 뭐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이수화학이라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전고체와 관련돼 있는 이런 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CIS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언제쯤 될 것이냐라는 뭐 지금 계속해서 좀 앞당겨질 거라는 얘기는 있지만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가 2027년에 양산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LG의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나 SK온 같은 경우는 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에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중간 진행이 좀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뭐 당장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단기적으로는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전고체 위주로 좀 얘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그 지금 바닥권 자리에서 이슈가 붙으니까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본업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권희 대표님. 트럼프, 머스크 오늘 X에서 라이브 하면서 어떤 얘기 해줄까 싶었는데 딱히 어떤 얘기 꼬집을 만한 건 없어 보이고 그냥 전기차 성공 칭찬해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시세 올라왔다.
나왔다. 그러면 K배터리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 그러니까 다 내러티브적인 성격인데, 근데 우리 이거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업에서는 아직 부진이다. 업황의 터널 아직까지 까마득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테마적 성격으로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주가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움직임 거의 없죠. 네. 그다음에 SDI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뭐 이동신 회장님 뭐 사면 이슈로 잠깐 올랐다가 또 네. 빠졌고, 회장님이 사면된다고 뭐 업계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전기차는 모멘텀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제 뭐 정책적인 이슈인 거죠. 내연기관차가 1920년대 처음 많이 폭발적으로 이제 판매됐을 때도 폭파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솔린도 폭발성 물질이죠. 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전 규제 강화되고 점차 이제 그 내연기관차도 지금 만드는데 법령으로 제재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게 다 안전 관련된 것들이 계속 뭐 발생이 되면 또 다시 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계속 발전한 건데, 전기차도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나왔었습니다. 전기차 폭발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 왜 지하 주차장은 소방차도 못 들어가죠. 맞네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제도의 미비점, 이제 국회의원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예, 서로 싸우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못 건드린 건데, 이제 이번에는 심각성을 깨달았으니까 뭔가 하겠죠.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들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은 거고, 새로운 테마가 생긴 거죠. 지금 뭐 전쟁이나 뭐 그다음 방산이나 오늘 뭐 해운주들 보면 굉장히 약하죠. 네. 예, 너무 많이 해먹어서 그렇고요. 예, 이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테마가 이제 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확산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를 대표로 해서 이런 쪽이 지금 뭐 화재 예방, 그 다음에 뭐 배터리의 그 발열을 방지하는 것들, 또 하나 이제 만약에 그럼 아무리 방지를 열심히 해도 불이 날 수도 있죠. 그럼 불을 바로 꺼야 되는 소방 설비의 뭐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근데 사실은 다 의무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제조할 때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 뭐 무조건 이런 소화 장치를 달아야 된다. 이런 법령이 만들어져야 관련 종목들이 이 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바라는 거죠.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뭐 9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의 특징은 또 항상 발표가 늦어요. 예, 뭔가 빨리 할 것처럼 예비 신호를 주고 늦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지금 하나씩 흘러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테마주 안 좋아하지만 시장은 이런 새로운 테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올라왔고요. 근데 다시 부활한 게 전고체인데, 전고체 아직도 꿈의 배터리인데 네. 예, 언제 될 건지도 모르는데 왜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럽니다. 예, 그전에 올라갔던 거 다 빠졌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제는 거의 다 빠졌네 하고 이제 다시 전고체가 안전해라고 다시 이제 부응을 시키는 건데, 이것도 이제 테마적인 성격이다. 예, 그래서 뭐 그런데 그렇다고 뭐 회사들이 나쁜 회사들은 아니니까 뭐 한 번씩 들자리에서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리드 위즈나 요즘에 신생 업체들 네. 뭐 이런 회사들은 너무 새로우니까 뉴페이스의 등장이거든요. 상장한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움직이는 거니까 당분간은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전반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셀업체가 조용했군요. K배터리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면, 왜 삼원계 쪽이니까 우리가 중국 쪽과는 다르니까. 뭐 그거와는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중국 지금 너무 중국 건 안 좋고 우리나라 건 좋고 뭐 이렇게 약간 이분화되긴 예, 했죠. 시선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EV6도 화재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달아도 화재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뭐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사건이 커진 거는 네. 거의 2억 가까이 하는 차가 벤츠에서 싸구려 중국산을 썼다. 이거 이슈. 그 다음에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거 피해가 작은 것들은 다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거기에 그냥
벤츠 중국산 이것만 딱 뜬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본업까지 뒤흔들 수 있는 동력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오케이. 이쪽까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사실 이렇게 너도 나도 이슈 하나 스치면서 테마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주도 섹터가 흐릿해졌을 때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의 움직임을 가장 빛냈던 쪽 바이오인데요. 오늘 코스닥 하락 쪽에 기여를 많이 높이는 쪽이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바이오 종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는 많아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순매수 탑10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은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밀렸을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동근 팀장님, 참 밀리면 이제 끝났나 싶고 가면 어제 살 걸 싶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이럴 때마다 기회로서 삼아가는 전략이 있어서 점검받고 싶네요. 사실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하락을 촉발시킨 재료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간의 어떤 합병에 대해서 좀 네. 반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노이즈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바이오 업종의 센티멘트에 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여기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촉발이 되면서 사실은 뭐 또 최근에 바이오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로 자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급락 과정에서도 굉장히 튼튼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돼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반등한 것이 아니고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오늘 아침까지 좀 이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와 바이오가 양립이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제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4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시장이고 거래대금이 쪼그라져 들어있는 시장인데,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도 올라가고 저쪽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플레이가 지금은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반도체가 어저께 좀 반등을 하고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올랐던 쪽에서 좀 팔아가지고 또 반도체로 오고 이런 트레이딩이 벌어지면서 시장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의 하락은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강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그런 개별 이슈가 조금 불을 질렀던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 또 바이오가 조정을 받으면은 또 바이오는 저는 뭐 여기서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하반기 시장에서 저는 계속해서 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특히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런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여전히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최근에 어떤 바이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었던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정이 오히려 또 한 번에 또 이제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눌림목이.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한쪽이 올라오면은 다른 쪽은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기회로서 삼아볼 수 있다. 그러면 대표 종목들 한번 저희 같이 구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5일선은 지켜주네요 라는 얘기를 이 시간에도 드렸었는데 오늘은 11선까지는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하거든요. 역시나 이럴 때는 오늘 안 착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봐도 되는지, 알테오젠은 30만 원 지켜주나 했더니 오늘 30만 원 또 하회하거든요. 이럴 때는 기회가 맞는지 싶고, 리가켄 바이오단도 요즘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가권 움직임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주를 어디로 보고 저희는 이럴 때 전략을 현명하게 판단 내리려면 바이오주는 4848이 돼요? 사고 팔고? 네. 네. 4848, 4989. 줄임말 잘 몰라가지고. 예. 일단 뭐 추세가 안 무너졌죠. 알테오젠도 뭐 이게 30만 원과 자꾸 이제 뭐 8만 원, 7만 9천 원, 900원과 8만 원의 차이가 뭐가 있나? 100원 차이죠, 그냥. 그렇죠. 예.
뭐 29만 4천 원과 30만 원의 차이는 6천 원 차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면 사실은 주식하기 힘드실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는 특별하게 오늘 뭐 호재성 재료가 없죠. 예, 근데 지금 갑자기 뭐 전기차 불난 거에 지금 다 지금 불나방처럼 다 달라붙어 있는 그쪽으로 상황이고, 가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 끌어올리기도 지금 너무 바쁘죠. 외국인 기관들은.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 끌어올리는 것도 바쁘고.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거래가 줄면서 빠지는 게 지금 바이오 섹터고요. 그동안 잘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11선, 5일선 뭐 이런 이제 다 이게 지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조정 얘기인데 뭐 좋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정 나올 때 사시는 거죠, 원래. 적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수주 잔량이나 이런 거 보면 1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전혀 지금 바뀐 건 없죠. 어차피 9월 달에 빅 이벤트가 남아 있고 네.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리가켄 바이오 사상 신고가 한번 내고 나서 조금 잠깐 쉬었더니 또 뭐라고 하면 그 주가가 매일 올라갈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좀 쉬고 있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펩트론이 오늘 좀 올라오고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뭐 유한양행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조금 도는 정도지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매수의 쏠림이라든지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이용하는 이제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별로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알을 밀고 선물로 밀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네. 예, 특정 창구들이 그런 걸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쪽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 좀 뭐 밀리고 또 그쪽에 또 사면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건전한 조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시장에서 한 5% 조정받는 거는 그냥 예전으로 보면 한 1, 2% 조정받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대형주들도 뭐 5% 빠지는 게 뭐 금방 빠지죠. 예. 예, 그게 지금 수급의 쏠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바이오는 여전히 하반기에는 바이오가 꾸준히 올라갈 그 이벤트들도 많고 대형주들도 좋은 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텍 회사들도 좋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도 섹터로서 자리는 잡고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래량 없이 지금은 좀 거래 자체가 한산한 상황 속에서 좀 빠져 있는 게 오히려 건강한 조정으로서 체크해 볼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또 바이오는 다 알고 계시는 종목 위주로 또 많은 거래를 하실 텐데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회인지.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관이 사고 있는 쪽에 현대로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 아침에 확인하셨겠지만 MSCI 편입 이슈 있어서 LS 일렉트릭 결국에는 편입되는 쪽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MSCI는 어디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현대로템이 또 거기에 물망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좀 체크 같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 함께 보이네요. 자, 시장 자체가 근데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방산 쪽이 좀 더 메리트 있는 투자의 대안이지 않을까 아이디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이동근 팀장님. 네. 미국 정부가 병력을 추가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비용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러다 보니까 꽤 무서워졌죠. 그러면 우리가 방산주를 해야겠다라는 성격이 그 중소형 방산주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대형 빅4 방산주 쪽으로 붙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인지 어떤 평가를 주실까요? 뭐 미국이 추가로 이제 병력을 파병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네. 일단 지금 대비는 해야 되니까. 다만 지금 이제 이란은 아마 뭐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란은 지금 아마 최대한 전면전을 안 가는 형태로의 보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딱 그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꿔 말씀드리면은 자꾸 전면전 얘기를 하는데 전면전을 하면은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섣불리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지난 4월인가요? 한번 그 똑같은 일이 있었죠. 이 드론 공격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미리 이제 그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이 어떤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좀 확전을 경계하는 상황에서의 보복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이란의 딜레마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거는 물론 당연한데 다만 그런 부분들에 지금
섣불리 베팅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도 이걸 좀 테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현대로템 오르고 이런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네.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의 강세가 더 강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현대로템이나 저는 LIG넥스원이나 네. 뭐 오늘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좀 약간 그 대형주들 쪽에서의 저는 계속해서 결국 방산주는 단순히 이런 요번에 이런 그 리스크? 이슈뿐만이 예.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어쨌든 현대로템은 이번 그 하락 과정을 겪어내면서 오늘이 신고가예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저는 이 대형주 쪽에서의 계속된 그런 뭐 매수 또는 이제 보유 이런 전략이 하반기 내내 좀 유효한 것이 아닌가. 결국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수주가 따라오고 실적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좀 종목을 압축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야 작은 종목 가지고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영역이에요. 네. 전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상 빅4 내에서는 뭐 현대로템이나 LIG넥스원 정도로 좀 압축해서 보시나요? 아니면 4개 종목 다 보시나요? 사실 뭐 그 네 종목이 저는 그 결국은 그 순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제 그래요? 지금 현대로템이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였고 네. 그 이전에는 또 이제 LIG넥스원 같은 종목이 많이 올라갔었고 그런 그 순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순환의 관점 빅4 내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아이디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탑10의 3위에 올라와 있는 한국가스공사. 동해 가스전 때 한참 빛을 봤던 이 종목이었는데요. 그때 산을 그렸죠, 앞에. 그리고 나서 좀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실적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등에 업고 가고 있습니다. 요건 어떤 입김으로 좀 크게 중심을 잡고 봐야 할지. 이건희 대표님, 이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테마도 다 더 반영을 세게 시켜가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가스 관련해서도 시세를 받아가니까 그렇다면 실적 좋은 것에 붙자 이런 심리일까요? 뭐 가스 가격 하반기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사 수준으로 보면 사실은 좀 비싸죠. 정확히는 근데 이제 PBR 뭐 한 5배, 0.5배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하지 않겠냐, 뭐 주주 환원 정책 열심히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나오면서 한번 반등하고 대왕고래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 테마로 한번 뉴스가 나오니까 뭐 매장량이 대략 이렇게 추산이 된다 한번 뉴스 나왔던 때 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는 투자 매력은 저 같으면 안 사겠는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 한 5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튈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를 굳이 원래 가격을 생각해 보면 한 3만 원대에 움직이던 회사인데 지금 이게 거의 2배 났다가 예. 지금도 여전히 4만 7천 원이면 사실은 저는 많이 갔어야 지금 한 4만 원 가면 다행인 종목인데 좀 오버슈팅 돼 있죠. 그러니까 대왕고래가 언제 될지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건 모멘텀이니까 그런 것들 좀 보면 뭐 저는 안 살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자리는 차트상이나 뭐 수급상으로는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점 대비 좀 밀려있는 상황에서 일단 한 5만 원 구간까지 단기 과열성인 기술적 반등 자리. 하지만 많은 점수를 주고 계시진 않다라는 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외국인이 그래도 지금 받쳐주려고 하는 쪽 투톱입니다. 엔비디아가 올랐죠. 간밤에. 블랙웰 출시 지연에도 그래도 좋다라는 미국 IB 의견이 있었고, 자, 일단 엔비디아가 계속 HBM을 사줘야 되니까 엔비디아 오르면 좋긴 한데요. 투탑에 있어서 가격이 밀린 자리에서 그래도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고 많이 만회를 해온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동근 팀장님은 현재 반도체가 진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지루할 수 있는 시장일 것 같거든요. 어떤 평가 주실까요? 사실 지금 반도체 업종을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굳이 여기서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팔자리는 아니다. 네, 팔자리는 아니고요. SK하이닉스가 다시 18만 원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예.
워낙 단기적으로 거의 10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반등이나 지금 SK하이닉스의 반등이나 좀 같은 선상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이제 그 고점부터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뭔가 지금까지는 기대감이 그야말로 풀로 차 있었다면은 이제는 불안감이 점점 올라오는 네. 이제 그런 것에 그런 어떤 심리의 변화, 투자 심리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하락이 이번 급락을 좀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사실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못 팔았다면은 지금에서 파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오히려 계속해서 보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생각되고, 지금 어떤 반도체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변동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메모리 반도체 판가 상승 구간에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계속해서 글로벌 반도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오히려 지금 조금 너무 지나치게 높아졌던 눈높이가 조금 이제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조금 약간 과하게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점이 조금은 그런 과하다는 측면이 좀 이제 빠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제도 이제 좀 반등을 했지만은 네. 요번 또 하락이 좋은 기회가 됐을 수도 있죠. 물론 저점에 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못 사시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 자체에서 변동된 건 없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들려오는 이야기는 앞으로 공급 과잉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우려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 섹터, 여러 테마 이야기 점검해 봤네요. 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